유해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이제 2019년도 이제 한 이틀 남았나요? 오늘 날짜가 12월 29일인데요. 29일. 해피 뉴 이어라는 인사말을 해도 되는 게 될 것 같은 게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2019년도 길거리 미터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결산 발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통합해서 수도권 종합결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발표해드렸던 서울 결과와 경기, 인천 결과를 보시고 이미 짐작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해드리는 것이 도리겠지요. 자, 2018년도에 이 서울, 경기, 인천은 지방선거에서 그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전라도 편중 인사를 하고 있는 거의 전라도만의 그 더불어당이 선거 결과를 싹쓸이한 지역입니다. 싹쓸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전라도 편중 인사, 전라도 편중 정책을 펴고 있는 과연 이제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렇게 더불어를 막강하게 지원했던 그런 지역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현재 인기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는 서울구청장 25명 중에서 24명을 당선을 시켰어요.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96%의 결과고요. 경기도 지역구 도의원 같은 경우는 더 심해서 지역구 131개 지역구에서 130명을 당선을 시켰어요. 이것은 퍼센테이지로는 99%의 결과를 낸 거예요. 99%를 싹쓸이 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이에요. 아마도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운 그런 기록일 거예요. 도대체 이런 기록이 뭘 근거로 해서 뭘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정말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도권의 민심은 어떠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나? 물론 그 전화조사 업체가 매주 조사를 해서 발표합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죠. 그 50% 전후를 넘나드는 절대 40%가 깨지지 않는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쩌면 이제 유일한 방법이 길을 막고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길을 막고 물어본 결과입니다. 자, 우선은 조사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사 개요는 앞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발표를 해드릴 때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조사 기간은 2019년 6월 27일로부터 12월 23일까지 6월 27일에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3일 양평군 조사를 2019년도 수도권 조사에 이제 마지막 조사를 한 거지요. 조사 지역 선정은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에 시군구 단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최소 1회 이상 조사를 해보겠다. 그렇게 조사를 한 거고, 2번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총 조사 횟수는 69회입니다. 69회. 그리고 누적 조사 인원은 7,150명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서울은 3,550명이고요. 경기도는 3,245명. 인천시 355명이에요. 조사 방식은 길을 막고 물어보라 하니까 길을 막고서 조사 보드판에다가 잘한다, 못한다, 모르겠다 공개적으로 태기를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결과는 전 지역에서 문재인이 잘한다는 응답이 못한다는 응답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길거리 미터에서만큼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전패.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얼마냐 이거죠. 수도권에서의 문재인의 지지율. 자, 이렇게 나옵니다. 총 7,150명을 조사했을 때 서울, 경기도, 인천시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25.45%. 사실은 이게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겁니다. 25.454545 무한반복되는 그런 결과인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칼같이 해서 25.45%로 잘랐습니다. 25.45%가 문재인의 길거리 미터 2019년도 6개월 조사한 평균치 지지율입니다. 자, 총 7,150명 중에 1,820명이요. 25.45%. 자, 못한다는 5,307명 74.22%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 그러면 모르겠다는 23명이 있었고요. 7,150명을 상대로 잘한다는 25.45%, 못한다는 74.22%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 지지율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다음에 그럼 뭘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이제 다른 건 없고 남녀 비율과 남녀 차이가 있는지 남녀 응답자 간의 지지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요 숫자 남녀 응답자 구분되는 6,785명 요것은 처음에 길거리 미터 조사가 처음 몇 회는 그 남녀 구분을 안 하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래서 계양이라든가 부평 동암 그리고 부천, 의정부 요런 조사가 남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 빼고 남녀 구분해서 스티커를 붙였던 때로부터 해서 마지막 조사까지 총 6,785명 요 조사 인원에 대해서 남자들의 비율은 49.21%고요. 3,339명. 여자들 비율은 50.79%, 3,446명입니다. 자,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이었는데 전체로 보니까 서울 쪽에서 여자들의 참여율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총 비율이 50.79%. 네. 자, 요렇고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문재인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요? 남자들의 문재인 지지율 보여드립니다. 남자들의 지지율 6,785명의 남자, 그 중에 남자들의 지지율입니다. 3,339명이겠죠? 자, 3,039명 중에서 3,339명 남자 응답자들 중에서 잘한다 20.6% 되겠습니다. 못한다 79.01%입니다. 자, 모른다도 13명 있고요. 자, 잘한다는 총 688명, 못한다는 2,638명입니다. 자,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남자 응답자들의 문재인 지지율은 20.6%입니다. 자, 이 수치는
5명 중에 1명 정도만 문재인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거지요. 잘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 응답자들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자 응답자 3,446명 중에서 잘한다는 29.43%입니다. 못한다는 70.43%. 자, 모른다는 응답자 5명 있었고요. 잘한다가 1,014명으로 29.43%. 못한다는 2,427명으로 70.43%. 이렇게 되면 이제 남녀 차이 있었죠. 자, 남자들의 경우에는 20.6%, 여자들의 경우는 29.43%. 네, 30%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도 인천시에서는 여자들의 그 잘한다 비율이 였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 서울시의 여자 응답자들이 잘한다가 좀 적어서 합산을 해놓고 보니까 30% 아래로 내려왔네요. 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세 가지는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데이터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방송을 또 마치면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관심거리 뭐 있을까요? 네, 최고 지지율과 최저 지지율. 사실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한번 여기 눈여깃거리로 보여드립니다. 자, 최고 지지율이라고 하면 27명 응답했던 인천시 계양구 처음 1차 조사 때 이 길거리 미터 조사 첫 회입니다. 첫 회 조사에서 27명 중에 13명이 잘한다 해서 48.15%로 백분율 계산은 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최저 지지율 용인시 수지구는 7.9% 나왔는데 요거는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인시 수지구에서도 그 문재인의 득표율이 수지구 내에서 높았다는 지역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최소 40% 이상의 문재인의 득표율이 있었다. 선거 결과가 있었다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7.9%가 나왔기 때문에 이 최저 지지율은 사실은 조금은 쇼킹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최소 응답자와 최대 응답자 그 편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 응답자 1위는 경기도 하남시 22명, 18.18%의 지지율이 나왔던 곳이고요. 그 다음 아주 적은 숫자의 그 응답자들이 나왔던 건 부평 동암 26명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 3위 인천 계양 1차 27명, 경기도 양주시 27명. 그 외에는 대략 이제 30명, 40명대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50명대 일부 빼놓고는 거의 100여 명 전후. 평균 우리 조사 인원이 한 103명 정도, 1회당 그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다 응답자를 기록했던 조사, 아주 준수했던 조사지요. 그 1위를 차지한 것은 서울 동대문구 조사입니다. 무려 한 2시간 만에 366명 호응을 해 주셨고요. 그 당시 결과는 문재인의 지지율 24.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대문구 조사는 그 경동시장 주변, 양령시장, 그 제기동, 제기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전국구형 조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평균 민심이었다고 본다면 그 서울시 문재인 지지율 24.31%와 거의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1% 차이 나는. 그래서 그 동대문구가 366명이 조사에 호응해서 가장 많은 최다 응답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서울 용산구 이촌역에서의 조사인데 요거는 2시간으로 잘라서 그렇지 그 당시 조금만 더 했으면 아마 최다 응답률이 나올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276명이 호응을 해주셨고, 자, 지지율은 10.15%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로 치면은
최저 지지율 아마 이곳이 2위일 거예요. 서울 용산구에서의 문재인 지지율. 그리고 3위는 경기도 군포시 3번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241명.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29.9%를 보여줬고요. 이거 무더운 여름에 조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그 다음에 4위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그 주염역에서의 조사를 했을 때 고양시 조사가 20%대 조사 지지율에서 일산 서구는 235명 조사를 했더니 14.89%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충격을 줬던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하나 더 뭔가 추가하자면, 네, 응답자 인터뷰를 이제 설문 형식으로 면접조사 겸해서 했던 그 인터뷰 특징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잘한다 측은 확실히요,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투리나 억양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직접 본인이 나는 어디에서 왔다라고 이제 알려주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확실히 문재인 지지자들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네, 이 특정 지역. 그건 이제 영상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잘한다라는 그 이유가 뭐 구체적이거나 뚜렷한 게 없이,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그래요. 무조건 잘한다. 다 잘한다. 이런 그 인터뷰 응답들이 많았어요. 무조건 잘한다. 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는 무조건적인 지지층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문재인이 잘한다는 게 아니래요. 문재인이 잘하는 건 없는데 이분들 표현으로는 자유한국당 아니면 한나라당보다 잘하니까, 한나라당보다 잘하니까, 심지어는 이제 새누리당보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억 속에는요, 자유한국당은 없어요. 그냥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 이름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세월이 흘러도 당명은 의미 없이 무조건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같은 당이에요. 그래서 한나라당보다 잘한다 하는 이런 상대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뭐 더 많은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래서 못한다 측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요, 특징이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특히 과중한 세금 부담에 대해서 하소연한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용산 조사에서도 그렇고 일산 서구 조사, 주염역 조사 때도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성남 중원 그 모란역에서 조사했을 때 그 인터뷰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참 아주 구구절절 그 하소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한다 측의 그 스티커를 붙이는 응답자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자영업이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건설 노동, 흔히 노가다 그러죠. 노가다 하시는 분들, 노가다 다 죽여놨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방송에서는 공개적으로 못 하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근데 그 한마디라는 게 이제 흔히 제가 표현하기를 뼈를 때리는 한마디. 이제 그 뼈를 때리는 한마디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노딱을 맞게 되는 건데, 방송 부적합. 그렇게 그런 감정을 실어서 날리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스티커 받아서 좀 점잖게 하시는 분들이 나 10개 붙이고 싶다, 100개 붙이는 마음이다, 뭐 이런 분들. 그래서 못한다 측에서는 그 못한다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정말 간절해 보였다 이거죠. 자, 이제 마무리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이제 2019년도 길거리 미터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의문을 갖게 된 것도 있고, 아무튼 2019년 길거리 미터가 남기게 된 과제, 이제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저 혼자만의 과제는 아니고요. 자, 우리 영상을 같이 보셨던 자유의 창, 김재홍 길거리 미터 결과를 이제 쭉 함께 보아 오셨던 분들이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답을.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길거리 미터 결과하고 전화조사 업체의 결과의 차이
원인은 무엇냐?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혼자만의 상상으로 이렇게 풀어갈 것은 아니고 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길거리 미터의 결과는 25.45%의 지지율인데 서울시,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서. 그런데 전국 평균 뭐 불과 한 1000명에서 2500명 조사를 했다는 전화조사 업체의 결과는 계속해서 40%대 후반이나 50%를 넘나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 차이는 도대체 뭐냐? 어떤 방법을 사용한 거냐? 표본은 뭐냐? 과연 그 표본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냐, 유지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사실 확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또 이 길거리 미터를 통해서 얻게 된 과제는 2018년 그 지방선거 그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더불어당이 싹쓸이를 한 지역에서 불과 1년 만에 2018년 6월 9일 날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월 27일부터 조사를 했는데 그 1년 만에 1년 지나서 문재인의 그 지지율을 봤을 때 싹쓸이 지역에서의 문재인 지지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역구 99%를 싹쓸이한 그런 당에서 배출한 그런 대통령이라는 자가 1년 만에 조사했을 때 25.45%의 지지율이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근성이 이게 완전히 냄비 근성이라서 1년 만에 마음이 바뀌었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이니 새누리당을 찾는 그런 우리 그 인식 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바꿀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 제가 투표권 행사하고서 지금까지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안 바꿀 텐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전혀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의문이 남는 거죠. 특히 이제 무조건적 지지층이 현재 25.45%가 있다는 건데, 이 25.45%는 조국 그 문제, 뭐 현재 울산시장 부정선거 문제, 뭐 탄핵 사유가 한 20가지는 넘는다, 이런 이제 어떤 분이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민심이 최악인 것 같은데, 그런 민심에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이 무조건적 지지층이 25.45%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요. 탄핵을 하고도 남는다는 이 문재인의 현 길거리 미터 지지율 25.45%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2016년 탄핵하려고 할 그 당시, 그 2016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경축사를 할 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불과 그 한 2달 만에 지지율이 5%다, 이런 발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5%가 과연 이 좌파 쪽은 콘크리트 지지율이 25.45%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이 전혀 없어서 5% 지지율. 문재인의 현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보다 훨씬 양호해서 그런가요? 뭐 그건 모르겠지만, 탄핵 사유가 20가지가 넘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5% 지지율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저거는 그때 5%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작품이 뭐예요?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민심이 아니라 그 언론 노조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런 사유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대법원에서 유죄 인정도 못 받아요. 네. 그리고 거의가 조작이었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 300조 비자금, 300조 비자금, 그 흔적도 없고, 또 태블릿 조작, 태블릿 증거도 되지도 않고,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예, 국정농단, 예, 그거 현재 흔적도 안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면서 지지율이 5%까지 내려갈 때 우리 국민들은 바보였냐 이거죠. 그런 허무맹랑한 현재 근거가 되지도 않는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5%의 지지율로 떨어뜨려 놓고 탄핵하는 이 국민들의 바보였냐 이거죠. 근데 저는 제가 봐서는 2016년에서 17년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남대문까지를 꽉 메웠던 그 인파로 봐서는 5%의 지지율, 현재 문재인보다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5%의 지지율은 조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2019년도 길거리 미터 문재인 지지율 조사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뭐 더 방송할 게 없고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뭔가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 뉴 이어. 내년에 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